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빠 영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이라고 해서 취업에 대한 준비를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의 취업 준비에 앞서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거, 가장 유념해 둬서 여러분들의 결과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한 가지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은 것은 어떤 경험을 필살기로 잡아야 될 거냐, 어떤 경험을 이렇게 잘 던져야 면접관 입장에서 잘 인식이 되고 나를 뽑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겠죠. 제가 이전에도 면접관 입장에서 경험을 셀렉해야 되고 면접관 입장에서 알기 쉽게 던져야 된다, 이 전략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사례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셀렉하시는 여러 과정을 제가 함께 지켜보다 보니까 이런 공통적인 실수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선택한 경험이 그런 경험은 아닌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피드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경험 자체를 고르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내 입장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었던 경험을 고르는 거예요. 물론 여러 사람들한테 피드백도 받아보고 또 면접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면접관이 흥미롭게 느꼈어, 그런 거는 당연히 오케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도 이 경험은 조금 그닥 그렇게 연결성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고생했던 거야.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경험이 이거거든. 그러니까 내 나름의 성과가 있어. 그래서 이걸 내 필살기로 주장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면접관 입장에서 사실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체인지업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의 사례를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례를 가져와 봤어요. 이분이 제시하고 싶은 필살기는 뭐냐면요, 러닝과 미션 유행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 경험이었어요. 이 경험도 결과물은 명확히 있어요. SNS 마케팅을 활용한 홍보 전략으로 총 참가자 수의 100명 이상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케이스죠. 자, 근데 이분의 경험이 이게 다가 아니야. 경험 셀렉션이라는 프로세스에서 서로 피드백을 주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매출 하락을 겪었던 회사에서 특정 상품을 1000개 판매해서 매출 300만 원 이상 올렸던 경험이죠. 자, 여러분 두 가지 경험에서 여러분 골라보세요. 둘 중에 뭐가 더 필살기스럽겠어? 이분이 영업이나 마케팅을 지원한다 생각해봅시다. 뭘 골라야겠어요? 그냥 딱 들어도 후자죠. 두 번째 거가 훨씬 숫자도 명확하고 임팩트 있고 회사 들어와서 또 바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왜 이분은 전자의 경험 필살기로 주장할까요? 내 경험이라고 해서, 내 경험이라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필터를 거치지 않으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드러커 형님께서 하셨던 정말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전문가들이다. 자, 여러분 혼자 경험을 고르지 마세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를 한번 크로스 체크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기회 왔을 때 그걸 한방에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실수는요, 결과 자체에만 초점을 둔 경험을 리스트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상을 탔다, 수상을 했다, 대기업에서 인턴을 했다, 이런 자체 결과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제가 이걸 기준으로 고르라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면접에서 뭔가 전달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에 설명이 잘못됐든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야. 제가 여러분께 자소서 소제목을 적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하우 플러스 리저트죠. 지금 리저트만 얘기하는데 리저트만 있어서는 안 돼요. 리저트 앞에 하우가 있을 때 이것은 정말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물 자체가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가질 만한 건 맞지만, 여러분을 한 방에 팍 뽑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거기서 어떤 기여와 역할,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경험 리스트업 하면서 이렇게 작성했어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에서 환자를 위한 식단을 개발할 당시 자료가 없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서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하우가 없어요. 자, 핵심은 자료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료가 없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근데 이분의 사례를 듣다 보니까 이 안에 굉장히 구체적인 하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해외 사이트도 조사했고 병원들에 직접 전화도 돌려받고 고객들도 만나서 조사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액션들을 했단 말이죠. 이 중에 가장 강력한 하우 한 가지를 다 뽑아서 같이 설명을 했더라면 굉장히 강력한 경험이 됐을 텐데 그게 전달이 안 된 거야. 여러분의 경험을 필살기화 시키기 위한 경험을 셀렉할 때 이런 하우 플러스 리저트를 설명할 수 있는 경험을 셀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업어탄게 돼요. 이런 거를 프리라이더라고 해요. 그냥 거기에 공짜로 얹어 타서 내가 한 건 특별히 없는데 결과물을 내 거 있냐? 과장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가 기업에서 너무 많아요. 보통 프리라이더는요, 한 번 프리라이더가 계속 프리라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기여하고 뭔가를 잘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저기 가면 성과 나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고 가는 거야. 이런 인간들은 회사가 오면 도움이 안 돼. 여러분 그런 마인드에서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면접관들은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실수는요, 결과물 자체를 목표 달성했던 어떤 경험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관계에서의 갈등 해결 그 자체에 너무 집중하는 경우예요. 회사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결한 게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경험인 거야.
사실 첫 번째랑 비슷한데 의사소통과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경우죠. 자, 이거는 바로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런 사례예요. 외국계 회사에서 인턴 근무 당시 프로젝트를 혼자 진행했어야 됐는데 데드라인이 정해졌을 뿐 아무런 규율이 없었다. 또한 외국계 회사 특성상 주변 동료에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적었고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내 문화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동료들과 친해지기 위해 주말마다 요리를 만들어 집으로 동료들을 초대하는 등 부가적인 활동을 했다. 자, 이렇게 경험을 나열했어요. 자, 이 경험을 쭉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인관계를 잘하고 뭔가 노력하고 이게 대학생활만 하신 분들은 되게 잘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회사에서는 사실 의미 있는 대인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친목 도모회가 아니거든. 결국 모여서 성과를 내고자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내용보다는 근본적으로 관계를 해결했다면 목표가 달성되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이 친목 관계는 사실 회사에서 그닥 유익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회사 안에 파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잘못 들으면 마치 동료와의 친목 도모 자체가 목표였던 것처럼 차라리 경험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인턴으로서 해결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부여받았다.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 공헌해야 할 일을 세분화해 데드라인을 설정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이 프로젝트가 좀 더 퀄리티 있게 고객에게 제공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액션 중 하나가 내부 동료들의 피드백을 주 2회 이상 받는 것이었다. 내가 했던 행동을 조금 더 고객 관점, 목표 관점으로 바꾸잖아요. 진짜 의미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했는지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하우 외의 내용은 어차피 우리 3C, 4P를 자소서에서 다 뺄 거거든. 쓸데없는 얘기 다 날려버리자고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경험은 굳이 리스트업에 쓸 필요도 없겠죠. 자, 이렇게 경험을 디테일하게 분해해보잖아요.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자소서나 면접을 준비하기 앞서 반드시 고민해야 될 거, 여러분의 필살기 경험을 고르는 기준과 자주 하시는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여러분 입장이 어떨까? 제가 요즘 여러분들의 사례를 많이 듣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좀 뭔가 지치고 연말이니까 풀어지는 것 같고 근데 코로나라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좀 이런 상황이죠. 자, 이때 어차피 우리 취업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그렇지만 해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을 뽑고자 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고 잘 준비되신 분들은 반드시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죠. 자, 연말이라고 처져 있지 마세요. 연말이라고 그냥 시간을 흘려버리지 마세요. 이때 면접왕 이영을 제외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데 빠져 있지 마세요. 지금 오히려 시간을 잘 쓰시는 분이 내년 초부터 웃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에 망연자실해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하나씩 도전하는 리팸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자,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